현재 지금 건축설계 기본 계획을 보고하시는 그 시아플랜의 천민철 소장님께서는 그 해운대 LCT를 필두로 해서 센텀 기구의 고층 건물들 설계 시공을 참여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신 그 고층 건물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방대동을 담당하시게 된 점 상당히 그 든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에서 가장 먼저 창원시에서 지금 리모델링 기본법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원시가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참석해 주신 시의원님 분과 이 입주민들의 어떤 그 열의와 성의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에 힘입어서 저희 시아플랜은 더욱 열심히 이 대방대동의 설계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한 저희 시아플랜 회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변경되면 얼마큼의 캐파 설계 개혁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리모델링이 되면 어느 정도의 계획의 방향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도 지금부터 24년 전에 지금 초고층 그 주상복합의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도곡동에 있는 타워플레스 1차 그리고 3차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지금 주문을 받았는데 서울에 여의도로 하면 63빌딩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여의도 파크원이라고 69층을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여의도 가시면 제일 높게 보이는 파크원을 보시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센텀 지역에 지금 60층에 직접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인데요. 센트럴스타 그리고 센트럴스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더 게이트 센텀 그리고 더 월드마크 센텀을 지금 센텀 지역 부산 지역의 초고층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종시라든지 과천의 마스터 플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리모델링 실적인데 서울의 각 한 3천여 세대를 건축 심의부터 착공 이주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지금 3천 세대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센텀 센시빌 그리고 대동중앙 대방대동을 수주를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한 6,200세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 설계 계획은 지금 아주 대략적인 내용인데 지금 저희 용적률이 아까 설명을 드렸겠지만 250 2%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388%, 136% 정도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각 지인들이 5개 병행이 있는데 지금 계단 실형 같은 경우 21평에서 26평, 한 5평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24평은 29평으로 32평은 한 40평이나 41평 그리고 46평은 한 59평 정도로 면적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세대수는 1835세대가 275세대가 증가하는 2110세대 그리고 주차대수는 정말 700대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0.38세대입니다. 세대당 0.38대. 근데 이거를 한 1.3대 정도 됩니다. 지금 2,500대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리모델링이 계획이 바뀌면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는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리미엄 6단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가치 상승에 대한 얘기는 금방 고선에서도 이야기했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바뀌느냐 우리 집의 단위 세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단지 계획, 우리 아파트의 외관은 어떻게 바뀌고 외부 공간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설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이 주차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안전한지에 대한 그런 총 6가지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업그레이드인데 제일 먼저 이제 보시면 복도형 지금
1동에서 4동까지 있는 이 복도형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여기가 한 41% 정도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시면 뒤쪽에 있는 복도형 부분에 이만큼 계단실을 넣게 됩니다. 두 세대당 하나씩 계단실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이 복도가 이 코어의 계단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뒷부분은 지금 프라이버시가 침실이 복도로 인해서 프라이버시 제외를 받고 있었는데 완전히 독립화되는 침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축이 되고 전면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주방, 거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마사존이 독립적으로 생기는 아마 복도형 아파트들이 아마 리모델링에서 가장 선호하는 동의율이 가장 높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평과 지금 30평대에 오늘 아파트가 이게 2베이로 지금 2베이의 거실, 침실 두 가지 베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대를 바꾸게 되면 리모델을 하게 되면 이렇게 3베이 왜 3베이가 되냐면 계단실 반만큼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이게 9m 되는데 이 9m를 1.5m 정도 확보하게 되면 한 11.5m 그렇게 되니까 3m씩 세 가지 베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과 거실과 24평의 경우에는 약간의 서재 같은 알파룸이 생기지만 30평 때는 완벽한 방, 3m 이상의 방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쪽에서는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정축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방과 거실과 방을 전면적으로 앞으로 확장시켜서 전체적인 아까 같은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B가 3B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보시게 되겠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동영상에서 보셨던 이명대방을 보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측벽에 있는 세대들은 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양방향에 이명대방에 아주 프리미엄, 어떻게 보면 특화되는 그 세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평이 되는데 46평짜리가 한 59평 정도로 좀 이렇게 높아지지만 이 부분은 아마 협의를 해서 면적을 약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3베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3베이를 유지하고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이 주방과 거실이 전체적으로 LDK형으로 되어서 이게 한 9m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떼가지고 지금.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단일화되는 9m 정도 되는 이게 확장되어 있는 이 아파트 평면을 보시게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존이 안방과 레스트룸 이게 확장되어 있는 걸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9평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그 경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최대 분량으로 100평의 대안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1층 자체가 이제 POT가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동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1층 자체는 1층에 살고 계시는 분은 2층을 가게 되고 15층에 살고 계신 분은 한 개층 정축이 되기 때문에 16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층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1층에는 어떤 다른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층 라운지는 어떻게 계획이 되냐면 들어왔을 때 이 커뮤니티 예를 들어 맘스테이라든지 우리의 자전거 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라운지 이런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이런 그 코어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엘리트한 인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체험과 관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또 바뀌는 게 우리의 이제 문패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아파트에 문추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가 붙여서 아, 내가 이 가린다고. 문쪽을 연결해서 좀 크게 럭셔리하게 장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지 외관 그 외부 공간들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센텀 32일의 어떤 외관이 되겠는데 이건 철길에서 보는 외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이게 유리 건물처럼 보이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커트널 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완전 단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어떤 디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가 지상 주차장인 것을 이런 하나의 어떤 프리미엄 공원으로 분되는 어떤 그런 계획, 지상 공원을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마 조형의 외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패밀리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색채 가든, 그리고 모험과 어드밴티지를 놀이할 수 있는 미스터리 가든, 그리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같이 게스트하우스 앞에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웰컴 가든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리스트 네스트라고 전체적인 나무에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리너리 가든, 그러니까 큰 나무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큰 나무 사이사이로 이렇게 숲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반려동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펫가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텃밭을 이렇게 프렌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든들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너리 파크를 다시 파크에서 지금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요즘 팬데믹 시대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야외 야영장이라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숲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자연을 공유할 수 있는 공존의 그런 그린의 파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전체적인 컬처, 문화가 있는 공간, 교육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공간, 그 다음에 휴식이 있는 공간, 이런 거 한 세 가지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겠습니다. 컬처 존에는 펫 카페, 그리고 성공가들의 여러 가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메타버스 플레이어, 그 다음에 피스트리 센터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단지의 스카이 커뮤니티인데 이건 신축되는 그 동해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이 스카이 커뮤니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아주 랜드마크 위치에 저희들이 이런 스카이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채로운 어떤 어드벤처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성품 가든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별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컬처, 그 교육공간, 문화공간 이런 것들 다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우리가 3차원적으로 지금 이거는 예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 대방동에 전체적으로 이 커뮤니티 시설을 곳곳에 이렇게 저희들이 분산시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원의 용도가 되는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들은 스마트 주차장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보시면 지금 1동에 주차를 하셔가지고 14동에 집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처음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나중에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한 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하 3층, 4층에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리모델링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스마트 시스템들이 주차 관련 시스템, 여러 가지 최첨단 CCTV들이 도입되기 때문에 자체가 최첨단 주차 시스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파트는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강주에 아주 이상한 아주 진짜 엄청난 일이 이제 생겨서 저희도 건설의 한 명으로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안전사고는 지금 우리가 세월호 때 우리가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세월호 그때 한 10가지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그날에 안 가는 그 10가지를 다 피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강주에도 구조 설계 그리고 시공, 감리 한 안전장치가 5개 이상이 있어요. 그중 그날도 보니까 그런 무례한 대점과 공개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때 이 구조 설계를 얼마나 안전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설계를 어떻게 저희가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단위 세대를 받게 되면 지금 법적으로 수평 정책일 경우에는 이 내력벽의 30%를 건들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내력벽을 남기고 나머지를 확장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준청에 봤을 때 이렇게 기존의 벽과 연장되는 벽들을 어떻게 붙일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평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전체 동에 대한 부분들을 3차원 3D의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풍화중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가 5.5K의 풍화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태풍의 경우에는 3.5K 정도.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풍화중에 대한 설계, 그리고 지진 하중에 대한 부분은 어젯밤에도 규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3으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새벽에 뭐 1시 정도에 보니까 저희가 해운대인데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도 지진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하중을 저희는 6에서 7 사이 정도로 해서 구조적으로 오케이를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구조 설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상으로 모든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시합 플랜은 대동 대방 아파트를 위해서 리버동 사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